뭐 예술가들이 작품을 남기고 음악가들이 앨범과 노래를 남기는 것처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자. 좀 관종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예술을 다루는 종합 상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CIC 김광일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베이션, 크레이지니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든 하는 허스피털리티 프로젝트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허스피털리티라는 것 자체가 약간 환대,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보통 시장이나 고객이나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원한다고 하면 좀 관종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술을 다루는 종합 상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한국 교육을 받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The Breakers Palm Beach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기성세대 분들이나 어떤 회사 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뭐 예술가들이 작품을 남기고 음악가들이 앨범과 노래를 남기는 것처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자. 표출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공간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라고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좀 직관력 있는 그 네이밍을 원하고요. 폰트랑 그냥 그 레터링 자체로도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철학들은 없고 되게 본능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한 50개 정도가 되고 있고, 현재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한 30개, 4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부분이나 어느 공간에서나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음악에 맞는 공간과 디자인들이 계속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 저희 브랜드들도 보시면 이게 과연 한 회사에서 한 게 맞냐라고 할 정도로 다 다양하거든요. 저는 음악도 다 들어요. 힙합도 듣고 EDM도 듣고 디스코도 듣고 팝도 좋아하고, 좀 제 스탠스를 바꿔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다 그 분야의 맛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물레동의 통통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하는 공간은 뭐 3,000평부터 5,000평 공간이 있겠지만 제일 작은 공간이 물레동 통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한 떡볶이 집과 어떤 할머니가 털실공예 하시는 4평과 3평을 합쳐서 7평 공간을 저희가 950만 원으로 디자인을 해서 열었어요. 죽어가는 공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통통 앞쪽 매장을 가서 그냥 멍하니 서 있거든요. 줄 서 있고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음식을 먹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공간을 보시면 아치 형태로 돼 있는 게 많아요. 비비가 눕혀놓으면 아치 형태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비비하우스 뭐 듣기도 괜찮고 어떤 페미닌한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은 거죠. 저희 회사 자체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제약도 없고 어떤 디렉션을 주지도 않아요. 비비하우스라는 컨텐츠와 키컬러와 컨셉은 어느 정도 말해줬으니 그냥 너네들의 역량을 그냥 펼쳐봐라. 솔직히 이 뭐 그래픽 디자인과 뒤에 있는 작품들, 2층에 있는 작품들 자체도 아무 디렉션 없이 팀원들이 영감받아서 만든 그림들이고, 실제로 이제 저기 이제 사인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할 건데 판매를 할 때마다 판매 금액에 대해서 수익도 주고 있고,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솔직히 기성세대들이 가져왔던 구조고, 더티 트렁크를 힘든 시기와 그런 걸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영혼과 디자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공간을 그냥 줄자로 재고 사진을 찍고 실제로는 와서 설계 도면까지 그려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매장들 자체를 보면은 약간 비슷한 규모로 가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예술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이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상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동기부여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성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요. 뭐 삼척, 강원도, 청주, 천안, 제주도도 애월 쪽은 또 안 가요. 동쪽 가가지고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죽은 상권 살리는 걸 더 재밌어 하죠. 아니요.
근데 오기랑 객기랑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죽은 상권 살리는 게 더 재밌다. 세련되게 얘기하면 약간 크레이지니스인 것 같고, 한국어의 적나라한 러한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남자이지 않을까. 고객들과 어떤 시장에 재밌는 경험을 주는 목적에 있어서 말똥도넛 같은 경우도 더 재밌는 공간에 막 제주도에 승마장이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말똥도넛 런칭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브랜드 전달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순수한 의도 자체가 계속 필터링이 돼요.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그냥 본능적인 걸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게 본능적인 것들이니까 마지막에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게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에 식욕, 성욕, 생욕 없는 사람 없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감추지는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본능적으로. 저희는 솔직히 이제 개성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깐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논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후회돼요. 솔직히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이러다가 객사하는 거 아니냐, 뭐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힘들게 너 병 걸리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0.1cm라도, 0.1mm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좀 타이트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그냥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미련도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아도 내가 뭔가 그 감정 컨트롤하고 성장하는 부분의 맛을 느끼다 보니까 중독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 인생 삶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케줄을 정할 필요도 없고요. 일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제가 일했던 그 더 브레이커스 팜비치라는 자체도 세계 3대 호텔 중에 하나인데, 오너분이 되게 재밌는 게 화장실 청소를 막 오너가 해요. 공간 자체도 되게 앤틱하고 클래식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거를 왜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기둥 하나하나, 유니폼 하나하나가 되게 터치가 되게 깊고요. 클래식한 맛이 있는 공간이고, 또 영국의 그 킹스크로스 쪽에 있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되게 올드한 옛날 공장 자체를 좀 약간 커피 로스터리랑 브런치 카페랑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되게 캐주얼한 러스틱한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경영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은 사람으로 그리는 수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경영자들과 그런 어떤 엔터프레너 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작품성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솔직히 알리바바, 잭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런 거 자체를 좀 예술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철학을 이렇게 컨텐츠로 풀어서, 뭐 말이 IT이고 뭔가 사이언스 테크인 것 같지만 그게 컨텐츠거든요. 어떤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그렸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까, 이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하고. 네. 진짜 가장 큰 건 라스베가스에 K타운 만드는 걸 저희가 하고요. F&B나 패션이나 그 모든 개발 자체를, 그러니까 소도시 개발 자체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의 K타운도 저희가 짓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왕자가 태국 남부 쪽이 인도네시아랑 접경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할랄 몰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는 제가 듣기로 한 10만 평 정도? 그래서 그냥 경계 없어요. 그냥 계획은 딱 5년짜리고 5년 동안 즐기고 싶은 거 그냥 싹 즐기고 35대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은퇴하고 좀 쉬다가 이제 40살에 다시 시작하려고. 제 개인 스타일대로 눈치 안 보고 얘기를 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맞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과 돈에 대한 개념,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알고 네가 원하는 걸 표출을 하면 돈이 돼요. 예술과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무조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자인과 예술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막 미국 맨하탄 거리에서 빨간색 삼각 팬티만 입고 기타 쳐도 예술이 된다고 하는 판에 당신들이 하는 예술은 어찌든 누구든 인정을 해줄 테니 메커니즘을 이해한 상태에서만 표출을 해라. 그러면 그게 어느 방향성이든 당신들한테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